제가 이래서 국내 기사를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 제목에 속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내용이 뭐냐면은 2025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33조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로 치면은 4경 3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 규모면 이미 전 세계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인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은행이라든지 국가가 처리하는 결제 규모에 너무나도 가까워졌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금융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결국에는 금융 안전성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국 정부랑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커져버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이 신탁은행 신청서를 냈었죠. 보시면은 작년 6월 30일 날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암호화폐 리플 마침내 은행 출범 OCC 최종 승인. 제목을 보면 리플이 신탁은행 운영할 수 있게 마치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것처럼 제목이 이렇게 났잖아요. 내용을 막상 읽어볼게요. 연방통화감독 OCC가 은행 허가 신청을 심의한 결과 최종 승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리플의 연방은행 설립 신청 절차가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결국에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가지고 리플이 지금부터 뭐 떡상할 거다, 준비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서 막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래서 국내 기사를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 제목에 속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WLTC 홀딩스라는 사업자를 따로 내서 신탁은행 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제는 신탁은행이라는 형태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어떻게 쓰이고 있길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것인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융 시스템이 워낙에 잘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하게 코인 거래용이 아니라요. 이미 전 세계에서 달러를 대신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이 좀 느리거나 달러 접근이 좀 어려운 국가들일수록 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투기 자산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제 인프라로 더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특히 리플처럼 은행이라든지 기업들끼리 송금할 때 속도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생활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을 아예 못 믿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치리퀴에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 대신에 디지털 달러를 들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대금 정산이라든지 OTC 거래 아니면 이제 해외로 자금을 이동할 때 정산용 달러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환전 과정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실생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용도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코인을 이제 거래할 때 거래용 달러 정도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 자체는 어마무시합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인 시장에 지금 투자하는 비율이 30%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리플이나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신탁은행이라는 걸 먼저 안착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제 코인이 제도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리플이라든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모든 코인이 호재다. 다른 코인들도 다 따라서 올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프로젝트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더라든지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가 취득을 한 상태인지 규제적인 부분들을 다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중요해질 겁니다. 토큰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프로젝트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커뮤니티와의 이제 관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가 쉽게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다 약간 그렇게도 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단타를 노리는 시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코인들을 위주로 투기 시장이 아니라 투자 시장으로 점점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리플을 예를 들어 볼게요. 리플은 미국 법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리플이 규제적인 충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SEC와의 이제 소송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전면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은행들끼리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송금도 하고 있고요. 기업들끼리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의 XRP 코인이라는 자체도 역할이 명확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의 거래량이 없더라도 XRP라는 이 코인이 유동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수료라는 것 자체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소각이 되면서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탁은행 신청서까지 냈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승인까지 받아낸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접근성도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도 기본적으로 코인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좀 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임 주체가 있는 코인들이냐,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CEO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코인계에서는 파운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파운더랑 팀의 구성원들이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걸 바로 독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실명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도권에서는 바로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인이 실사용이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 말고는 쓸데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인은 있는데 프로젝트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코인이 나오더라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건 뭐냐? 장식용 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코인장에는 상승장, 불장이랑 하락장이 있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는 베어장이라고 하죠. 4년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코인 시장이 한번 확 오르고 나서 빠진 다음에 그게 얼마나 가죠?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는 코인 시장이 거의 하락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어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코인들이 버틸 수가 있느냐, 요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코인은 바로 루나 코인이에요. 루나 코인. 불장 때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베어 마켓에서 버틸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이 됐었다. 또 위믹스라는 코인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게임 섹터 코인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를 보잖아요. 위믹스라는 데서 게임이 나왔을 때 그 게임이 잘 되어야만 그 코인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불장 때 다시 좀 오를 수 있다라고 한들 이미 한번 무너졌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루나 코인 자체는 어때요? 완전히 그냥 깡통 민코인처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장에는 어차피 다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단 대표적으로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 빠집니다. 베어장 때. 근데 왜 존재하냐라는 이 질문 자체를 던져보잖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베어 마켓에서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으나 프로젝트 자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먼저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이 먼저 회복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엔 뭐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블록체인이다. 체인링크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웹2에서 웹3로 전환을 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오라클이잖아요. 무조건 필요한 프로젝트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컸느냐? 리플 블록체인이 만약에 은행들마다 본인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서로 본인들끼리 이래 연결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리플이라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 안 하면은 뭘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체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체인링크의 CCIP 기술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크로스 체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은행들이 리플한테 의존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서로 크로스 체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체인링크의 CCIP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이건 앞으로 금융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가 않는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앞으로 선별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투기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시장으로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다.